평생을 바쳐 맹세한 매일의 목욕, 항상 신선하고 깨끗하며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목욕이 70세가 넘으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를 씻어내기 위해 의존했던 김이 나는 샤워나 욕조에 오랫동안 몸을 담그는 것이 소리 없이 피부를 벗겨내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심지어 위험한 추락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죠. 수년 동안 우리는 목욕을 많이 하면 위생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규칙이 바뀌고 진실이 여러분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노인들이 얼마나 자주 목욕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을 열고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야른 피부, 숨겨진 건강 위험, 70세 이후 청결의 의미에 대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개인 관리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다시 쓸 수 있는 놀라운 사실 7가지를 공개함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한 미끄러운 화장실에 들어갈 필요 없이 노인들을 신선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전문가가 승인한 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단한지 믿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놓치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노년 교훈을 계속 전파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목욕을 하면 노인 피부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70세의 문턱을 넘으면 피부는 그 구성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심오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피츠버그 대학교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같은 기관의 중추적 연구를 포함하여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변화의 범위가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상당히 얇아집니다. 가장 바깥층인 표피는 밀도를 잃는 반면 밑에 있는 진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산 감소로 인해 약해집니다. 한때 피부를 부드럽고 통통하게 유지해 주었던 천연 오일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피지선은 피지 분비를 극적으로 느리게 만듭니다. 땀샘 역시 덜 활동적이 되어 피부의 수분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 결과 피부는 젊었을 때보다 더 건조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약해지며 한때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었던 강력한 기름진 보호막이 부족합니다. 노인의 경우 특히 뜨거운 물, 자극적인 비누 또는 장시간 몸을 담그는 등의 일상적인 목욕 의식은 이러한 자연적 취약성을 전면적인 건강 위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샤워나 목욕을 할 때마다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인 피지가 점점 줄어들어 노출되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이 과정이 단지 표면적인 불편함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악화의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초기 결과는 건조함, 즉 빡빡하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을 주는 보조 감각입니다. 피부에 손상된 장벽이 자극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는 종종 지속적인 가려움증으로 확대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건조증이라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건조함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건조증은 피부를 거칠고 비늘 모양으로 변화시키며 때로는 움직일 때마다 찌르는 갈라짐이나 균열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균열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출혈을 일으키거나 감염을 일으키거나 피부염과 같은 근본적인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목욕은 신체적 피해 외에도
노인의 삶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방해하는 지속적인 가려움증으로 인한 좌절감이나 하루 종일 옷에 벗겨진 피부가 달라붙는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동성 문제나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매일 목욕하려는 노력이 이미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방정식에 피부 손상을 추가하면 부담만 가중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의 중요한 지방 화합물인 지질을 용해시켜 이러한 해로움을 가속화하는 반면 알칼리성 비누는 건강한 상태에서 약 4.5에서 5.5를 맴도는 천연 폐질을 방해합니다. 노인들에게 이것은 단지 허영심이나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건강상의 위험입니다. 손상된 피부는 박테리아, 곰팡이 또는 알레르겐을 방어하기 위해 쓰며 잠재적으로 감염을 일으키거나 궤양과 같은 만성 상처를 악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한 위생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의 회복력을 조용히 약화시켜 그들이 샤워를 하는 빈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목욕을 덜하면 감염 위험이 낮아집니다. 청결이 잦은 세탁과 동일시되는 세상에서 여기에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목욕 횟수를 줄이면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과 같은 출처에서 나온 증거와 함께 과학에 기초한 발견입니다. 노년층을 추적한 연구자들은 눈에 띄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목욕 빈도를 줄인 사람들은 피부 찢어짐이 적었고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작지만 위험한 피부 찢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긁힌 상처에도 쉽게 되살아나는 탄력 있는 젊음의 피부와 달리 노화된 피부는 종이처럼 얇고 회복도 더디다. 이 섬세한 조직의 눈물은 노화의 특징인 혈류 감소, 면역체계 약화, 세포 회전율 감소로 인해 빙하 속도로 치유됩니다. 이러한 열린 상처는 황색포도 상구균이나 연쇄 상구균과 같은 박테리아의 관문이 되어 봉화지겸, 농양, 심한 경우 폐혈증과 같은 전신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욕 습관과 피부 손상 사이의 연관성은 물과 비누가 노화된 피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로 자주 세탁하면 피부 세포를 결합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지방과 오일의 미세한 보호막인 지질비층이 침식됩니다. 강한 세제는 케라틴과 같은 단백질을 분해하여 이러한 손상을 증폭시켜 피부를 약하게 만들고 약간의 압력에도 갈라지기 쉽습니다. 스웨터를 잡아당기거나 거친 표면을 닦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함을 느끼기 위한 일반적인 습관인 스크럽은 기계적 스트레스를 더해 피부 구조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끊임없는 세탁 및 건조 주기는 미세마모와 찢김의 전쟁터를 만들고 각각은 병원균의 잠재적 진입점이 됩니다. 대조적으로 목욕을 덜 하는 노인들은 격일로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부에 천연 오일을 유지하고 방어력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 부분을 젖은 천으로 닦아주면 몸 전체를 헹구지 않고도 위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이점은 감염 예방 이상의 것입니다. 피부 손상이 적다는 것은 통증이 적고 의사를 방문할 횟수가 적으며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병증은 이동성이나 자원이 제한된 노인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은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첫 번째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폭포는 노인들에게 흙먼지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욕실은 단지 몸단장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잠재적인 위험지대입니다. 매일 목욕하는 것은 위험을 상당히 높입니다. 미국 노인병학회, 어메리컨 제리액닉 서사이어티는 이 문제가 노년층의 부상 및 심지어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 이상이 매년 낙상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수백만 건의 응급실 방문, 수많은 골절, 상당한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근력이 약해지고 반사신경이 느려지고 관절염, 신경병증,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균형과 안정성이 저하되면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젖고 미끄러운 표면, 비눗물이 묻어 매끄러운 광택 타일이나 욕조의 매끄러운 에나멜 등은 이미 이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욕실을 진정한 지뢰바드로 바꿔줍니다. 매일 목욕하는 것은 즉시 인식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러한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샤워를 하러 갈 때마다 욕조 선반 위로 올라가거나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고 들어가거나 물이 뚝뚝 떨어지는 동안 밖으로 나가는 등의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시야를 가리는 증기안개, 열로 인한 방향 감각 상실, 너무 오랫동안 서 있는 데 따른 피로감, 그리고 실수할 확률이 치솟습니다. 미국 노인병학회, 어메리컨 제리액닉 서사이어티는 목욕 루틴이 피로가 가장 심한 시간, 아침의 혼수 상태 또는 저녁 피로과 종종 일치하여 위험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이 맥락에서 넘어지는 것은 단순한 멍이나 겁이 아닙니다. 이는 고관절 골절, 외상성 뇌 손상 또는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나선형 합병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목욕 일정을 줄이고 주요 부위를 스폰지 목욕이나 싱크대 세척으로 보충하는 것과 대조해보세요. 이 간단한 조정으로 고위험 화장실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위험한 환경에 대한 노출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여기서의 절충점은 분명합니다. 흠집 하나 없는 청결함은 물리적인 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땀 또는 희미한 냄새는 대퇴골 골절이나 뇌진탕보다 훨씬 덜 위협적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제한된 지원을 받는 노인의 경우 낙상을 피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는 것과 보조치료로 전환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좌식 샤워로 전환 등의 실용적인 조정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목욕 횟수를 줄이면 이동 횟수가 줄어들고 넘어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추락 예방 전략을 통해 노인의 부상률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의적인 일일 위생 기준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단지 신중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웰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생명을 구하는 우선순위의 재조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청소한다는 사실은 대담한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몸에는 물 한 방울이나 비누 한 방울 없이도 작동하는 놀라운 자가 청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특수효과가 아닙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연마된 생물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수동적인 캔버스가 아니라 유익한 박테리아, 천연 오일, 정밀하게 조정된 pH와 수분의 균형으로 가득한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협력하여 건강하고 탄력적이며
놀랍도록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피부가 약해지는 노인들의 경우 과도한 목욕은 이 복잡한 기계를 방해하고 이를 보호하는 동맹국을 씻어내립니다. 샤워할 때 몸의 크기를 줄이고 몸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의 조화를 보존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자연이 진정으로 가장 잘 아는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 자가 세척 시스템의 중심에는 피부 표면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심지어 미세한 진드기까지 번성하는 미생물 군집인 피부 미생물 군집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 중 상당수는 박멸해야 할 세균이기는커녕 공생 파트너입니다.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 큐티백터리엄 앵리즈, 및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 스테펄로카커스 에피더마이티스, 와 같은 종은 죽은 피부세포, 땀 및 과도한 기름을 섭취하여 유해한 병원균과 경쟁하면서 무해한 부산물로 분해합니다. 이 유익한 박테리아는 또한 항균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는 피부 감염의 일반적인 원인인 황색 포도 상구균과 같은 침입자를 방어하는 작은 화학 무기로 생각하십시오. 한편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기름진 분비물인 피지는 피부를 보호막으로 코팅하여 수분을 가두고 먼지를 밀어냅니다. 죽은 피부세포는 박리라는 과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벗겨지며 때와 함께 때를 흘리게 됩니다. 미생물, 오일, 세포 회전율 등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여 피부를 역동적인 평형 상태로 유지하며 문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주 목욕을 하면 이 우아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지를 용해시켜 피부를 바싹 마르고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pH가 높은 독한 비누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여 미생물 군집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자극이나 감염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미 오일 생산량이 감소하고 나이가 들수록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노인의 경우 이러한 과도한 청소로 인해 체중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피부과 연구 저널, 저널 오브 인베스터게이티브 더머탈러지 연구를 포함한 피부과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세탁은 건조함, 습진 발적,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의 증가율과 관련이 있으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모든 징후를 나타냅니다. 대조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만 목욕하고 필요할 경우 순환 패치 균형 클렌저를 사용하면 피부가 자연적인 방어력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종종 가장 큰 위생 문제인 냄새를 안정시키려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와 같이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씻어내어 신체의 나머지 부분을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유지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 접근 방식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해방감을 줍니다. 이는 목욕 시 신체적 요구를 줄이고 피부의 온전함을 보존하며 신체가 기능하도록 설계된 방식에 맞춰 조정됩니다. 역사적 맥락이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인간은 20세기에 매일 소나기가 문화적 표준이 되기 오래전부터 자연의 도구에 의존하여 최소한의 목욕으로 수세기 동안 번성했습니다. 오늘날 노인들은 자신의 몸이 청결함과 건강의 기본을 유지한다고 믿으면서 이러한 회복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자극을 덜 받고 균형이 더 잘 잡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비누에서 물러나는 것이 때로는 웰빙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두 번째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명의 전문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개인 위생에 관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계시에 대비하세요. 노인의학과 피부과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은 이제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만 목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청결을 포기하거나 표준을 무시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노화된 피부와 신체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맞춰 의도적으로 증거를 기반으로 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나친 세탁이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이는 현대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일상적인 목욕 모토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난 것이지만 과학이 노년에도 우리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층위를 벗겨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 권장사항은 노화와 위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피부과 전문의, 노인 전문의, 연구자 등 권위 있는 목소리의 합창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피부과 학회, 어메리컨 어캐더미 오브 더머탈러지와 같은 기관의 지침과 존스 홉킨스 대학교, 잔즈 하프킨즈 유니버서티와 같은 기관의 전문가의 통찰력은 자주 목욕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노화된 피부는 더 얇고 건조하며 기름기가 적어 물과 비누로 인해 손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은 피부 속 깊은 곳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노인의 전반적인 상태에 맞춰 위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목욕 빈도가 활동 수준, 건강 상태, 개인적 편안함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앉아서 보내는 은퇴자는 젊고 활동적인 사람이나 매일 정원을 가꾸는 노인보다 땀과 때를 훨씬 적게 생성합니다. 요실금이나 만성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집중적인 세척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전신 담그기가 필요합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접근 방식은 매일 목욕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낡은 개념을 무너뜨립니다. 의학적 필요보다는 신선함을 추구하는 비누 광고처럼 20세기 마케팅에 더 뿌리를 둔 이 규칙은 노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고려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목욕은 허약한 성인의 피부 손상, 자극 및 심지어 욕창 발생률이 높아지는 반면 자주 씻지 않으면 피부의 자연 방어력이 보존됩니다. 실용성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1, 2회 목욕하고 얼굴, 손, 사타구니 등의 부위를 수건으로 부분적으로 닦아 보완하면 완전히 헹구지 않고도 위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잦은 목욕의 가장 큰 원인인 냄새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인에게는 탈취제, 빠르게 닦거나 옷을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퉁이를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가 요구하는 것에 지능적으로 적응하고 과학과 상식에 따라 안내할 때 더 적은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매일 6번의 목욕은 노인들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욕은 단순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70세 이상의 많은 노인들에게 이는 육체적으로 큰 타격을 가하는 지독한 시련입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 JAMA은 적극적으로 씻는 것이 에너지 비축량을 고갈시키고 신체 노화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쇠약하게 만드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종종 간과되는 이러한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샤워실에 들어가거나 시냇가에 서 있거나 욕조에서 기어오르는 등 젊었을 때 일상적으로 느껴지던 일들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체력이 약해지면서 마라톤적인 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은 단지 피부를 보호하거나 낙상 위험을 줄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귀중한 에너지를 절약하여 목욕 시간을 부담스러운 집안일에서 관리 가능한 의식으로 바꿔줍니다.
목욕의 신체적 요구는 다면적이며 JMI 연구는 이를 냉정하게 명확하게 분석합니다. 우선 따뜻한 물속에 10에서 15분 동안 서 있는 것은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노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열은 혈관을 확장시켜 잠재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고 현기증이나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끄러운 공간에서 기절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숨이 막힌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이 있거나 폐가 약화된 사람들은 김이 나는 공기를 흡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긴장을 풀어야 할 순간을 헐떡거리게 됩니다.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관절염을 앓고 있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는 모든 움직임이 고통스럽습니다. 발을 씻기 위해 몸을 구부리거나 등을 문지르기 위해 손을 뻗거나 비누를 쥐고 있으면 삐걱거리는 관절에 염증이 생겨 목욕이 고통의 도전장이 됩니다. 욕조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조차 균형과 힘을 요구하는데 이는 더 이상 쉽게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신경병증으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여파는 부담스럽습니다. 수건으로 닦아내고 손이 닿기 힘든 곳을 말리고 옷을 입으면 남은 에너지가 거의 소진되어 일부 노인들은 지쳐 누워 있어야 할 정도가 됩니다. 제아만은 이러한 피로가 지속되어 하루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를 지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책을 건너뛰거나 식사 준비를 놓치거나 사교 대신에 졸고 있습니다. 허약하거나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매일 목욕을 하면 고갈의 순환에 빠지게 되어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가벼운 일정과 대조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목욕을 하며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샤워실에 의자를 놓거나 휴대용 노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자와 놀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단순히 하루를 즐기는 등 중요한 일을 할 때 체력이 보존됩니다. 연구는 이 점을 뒷받침합니다. 목욕 빈도 감소는 노인들의 피로감 감소 및 기분 개선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에너지 절약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웰빙도 향상시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노인의 경우 샤워 루틴을 줄이는 것은 양보가 아닙니다. 활력을 되찾고 목욕 시간이 전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3번 댓글에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벨을 켜서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위생은 목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패러다임 변화가 있습니다. 위생은 전신 목욕과 동의어가 아니며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해방적인 소식입니다. 청결을 유지하려면 매일 몸을 담가야 한다는 생각은 문화적 유물이지 보편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현대적인 대안은 샤워나 욕조에 들어가지 않고도 신선하고 건강하며 품위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물티슈, 손 씻기, 구강관리, 새 옷, 정기적인 몸단장은 노인들을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유지하면서 잦은 목욕의 위험을 피하는 스마트하고 맞춤화된 자기관리 도구 키트를 형성합니다. 이는 표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노화의 현실에 맞게 이를 재정의하는 것이며 효과적인 위생은 물의 양보다는 전략적이고 개별화된 선택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옵션이 그 자체로 실용적인 강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세요.
미리 적셔져 있는 물티슈는 땀과 박테리아가 모이기 쉬운 겨드랑이, 사타구니, 얼굴과 같은 주요 부위를 빠르고 부드럽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연약한 피부에 적합할 정도로 부드럽고 헹굴 필요가 없으며 미끄러운 공간에서 서거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염 예방에 초석인 손 씻기는 몸 전체를 씻지 않고도 손끝이 문고리, 음식, 얼굴에 닿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먼지와 세균을 제거합니다. 목욕 논쟁에서 종종 간과되는 구강 관리는 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닦고, 치실을 사용하고,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면 냄새와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제거하여 호흡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건강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옷, 매일 교체하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원단으로 습기와 냄새를 제거하며 머리카락을 빠르게 빗거나 닦아내면 세련된 모습이 유지됩니다. 탈취제나 바디 미스트 뿌리기와 같은 표적 솔루션을 추가하면 완전히 헹굴 필요 없이 결과를 제공하는 요법이 제공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는 신체적 또는 환경적 장애물에 직면한 노인들을 위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손이 떨리거나 무릎이 좋지 않은 80세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샤워기 헤드를 잡고 씨름하거나 욕조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천으로 닦거나 셔츠를 갈아입는 것은 가능합니다. 젖은 머리카락과 추운 욕실이 떨림이나 폐렴의 위험을 초래하는 추운 기후의 사람들에게는 드라이 샴푸나 따뜻한 수건이 목욕을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노인 간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대체 목욕 방법을 사용하는 노인은 매일 목욕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사회적으로 당당한 느낌을 받으며 피부 문제나 피로에 대한 불만이 더 적습니다. 이는 특히 간병인이 있는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보존하는 전략입니다. 엄격한 일정에 맞춰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에 따라 위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생은 비눗물보다는 개인에게 효과적인 것이 더 중요하므로 노인들이 익힐 수 있는 유연하고 위험도가 낮은 예술 형식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결론은 오랫동안 건강과 예절의 초석으로 여겨져 온 매일의 목욕 의식이 그들의 웰빙을 조용히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쌓여가고 있고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얇아지는 층과 퇴색하는 오일로 인해 노화된 피부는 잦은 세탁, 건조함, 가려움증 및 갈라짐의 공격으로 고통받습니다. 미끄러운 욕실은 약간의 먼지로 인한 위협보다 훨씬 더 큰 추락 위험을 초래하므로 안전 문제가 커집니다. 에너지는 등반을 요구하고 이미 얇아진 몸의 체력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신체 자체는 직관에 반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부터 탈락세포까지 신체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면 번성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함께 새로운 진실을 가리킵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생각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춰 생각하고 피부를 더 건강하게 하고 위험을 줄이며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직감이 아닙니다. 피부과부터 노인병학까지 전문가들이 뒷받침하는 과학과 실용성의 융합입니다. 어메리컨 제리액닉 서사이어티, 뉴 잉글런드 저널 오브 메더슨 및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메디컬 어소케이션은 모두 과도한 목욕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롭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으며 루틴을 줄이면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벗겨지지 않고 유연하게 유지되고 아침에 피로나 미끄러짐이 없으며 샤워를 하는 대신 산책이나 채팅을 위해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위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조를 물티슈로 바꾸고 담그는 물을 새 셔츠로 바꾸고 나머지는 신체가 처리하도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맞춤화입니다. 기후,
문화 또는 건강 조건이 이상적인 리듬을 형성하는 것처럼 마라톤을 달리는 75세 노인에게는 침대에 누워있는 또래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의학적 통찰력과 개인적 특성을 혼합하여 완벽한 균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욕조에서 물러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는 수십 년간의 습관을 뒤집는 자기관리의 조용한 혁명입니다. 노인들에게는 낡은 부담을 덜고 더 가볍고, 더 안전하고, 더 활기찬 노화 방식, 즉 사회 규칙보다 신체의 지혜를 존중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적은 물, 더 적은 위험, 더 많은 생명. 이는 목욕을 덜 하겠다는 예상치 못한 약속이며 흠뻑 빠져들 만한 가치가 있는 진실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70세 이후 노인들이 얼마나 자주 목욕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 목욕을 덜 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에 대한 놀라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목욕을 하면 연약한 피부가 건조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부터 신체의 자연적인 과정이 생각보다 더 잘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축소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많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눈을 뜬 노인위생에 대해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상에서 마음에 남는 것, 삶에서 실천하거나 아끼는 사람과 공유할 준비가 된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매일 샤워하는 것을 물티슈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손 위생을 우선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청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통찰력을 더 많이 얻으려면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으며 저는 여러분이 더 스마트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빨리 제공하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